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우리 남편은 폐허 탐색이 취미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취미였다. 몇 년 전 남편은 쉬는 날이면 오토바이를 몰고 폐허를 찾아 나섰다. 발견하면 그대로 안을 탐험하고 사진을 찍는다. 발견하지 못하면 투어링으로 끝난다. 혼자일 때도 있고 오토바이 친구들과 함께일 때도 있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로서는 폐허 바닥이 무너지거나 폐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질 나쁜 사람에게 습격당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었다. 내 생각도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폐허 탐색을 하던 남편에게 이제 폐허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투어링을 떠난 남편으로부터 라인이 도착했다. 내용은 땡땡 지방의 산속에서 폐총 같은 것을 발견했다. 앞으로 잠깐 탐험하고 올게 라고 하는 보고와 그 폐촌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배경으로 오토바이 동료인 NC와 투샷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탐색할 때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조난이나 부상 등 곤란하지 않도록 대략적인 장소와 동행자를 내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동행자인 NC는 남편보다 조금 연상으로 독신을 구가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다. SNS로 알게 되어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으로 의기투합.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의 동료나 SNS 친구 등을 포함하여 사정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끔 모여 투어링을 가는 작은 오토바이 동호회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NC는 좀 괴짜로 오컬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남편이 폐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폐허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가끔 함께 탐색하기도 했다. 다만 사람의 기분을 모른다고나 할까? 나는 질색이었다. 동행인이 NC라는 사실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알았어, 조심해. 알고 있겠지만 어두워지기 전에는 나오도록 해 라고 답장했고 곧바로 읽었다는 표시와 함께 내라는 고양이 이모티콘이 도착했다. 맥 빠진 대답에 반쯤 어이없어하며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어 슬슬 집을 향해 출발했을 무렵인가? 생각하고 라인을 확인했지만 고양이 이모티콘 이후에 메시지는 없다. 여느 때 같으면 이 정도 시간이면 벌써 탐색을 끝내고 돌아갈게 라던가 밥 먹고 갈 테니까 저녁은 괜찮아 라던가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 탐험하러 간 지방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출발하지 않으면 내일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늦어버린다. 이제 슬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10분, 20분, 30분. 아무리 기다려도 읽지 않는다. 역시 이상하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싸우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연락을 확실히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남편도 신경을 써서 꼭 자주 연락해 주었는데 혹시 통화권 이탈이거나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바로 라인이 아닌 전화를 걸어본다. 신호음이 간다. 배터리도 다 되지 않은 것 같다. 신호음은 계속 가지만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몇 번인가의 신호음에서 갑자기 끊어졌다. 곧바로 다시 전화했다. 순간 전화를 받았는지 끊기기 직전에 잠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 걸었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여보세요?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것 같은 기분 나쁜 신음소리가 들려와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던져버렸다. 잠시 던져진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굳어있는데 내 모습을 걱정한 딸이 스마트폰을 주우려고 달려갔다. 무심코 딸의 이름을 외치며 제지했다. 머뭇머뭇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니 통화 종료의 글자와 함께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쩌면 사람이 많은 상점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박정할지 모르지만 정체 모를 두려움에 억지로 자신을 납득시켰다. 더 이상 전화를 걸고 싶지 않다. 그것이 본심이었다. 저녁이나 목욕, 재우기를 끝낼 무렵이 되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무렵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하지만 아직 이동 중일 수도 있고,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연락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식기를 치우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황급 현관까지 가니 남편이 기가하고 있었다. 어서와, 걱정했어. 라고 말을 걸지만 어딘가 상태가 이상하다. 미안해.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라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있었다. 괜찮아? 암튼 씻고 와. 몸이 차잖아. 하고 목욕을 재촉했다. 고마워. 하지만 그 전에 스마트폰을 빌려도 될까? NC에게 전화해야 해. 남편은 멍한 듯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 그대로 내 스마트폰으로 NC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NC가 전화를 받았는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금 집에 왔어. 너는 괜찮아? 등 염려하고 있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여전히 겉옷등을 입은 채 이야기하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싫은 것을 깨닫고 말았다. 스마트폰 떨어뜨렸다? 그럼 그때 목소리는... 그때의 그 신음을 떠올리며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다. NC와의 통화가 종료되고 나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준 남편에게 스마트폰 어디서 떨어뜨렸어? 라고 물으니 남편의 안색이 갑자기 나빠졌다.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일단 목욕부터 하고. 라고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목욕탕으로 가버렸다. 장거리 오토바이 운전은 피곤하고 게다가 지금은 가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니 몸도 차가워졌을 것이다. 나는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얌전히 기다리기로 했다. 목욕하고 나오니 마음도 차분해졌을 것이다. 안색도 좋아진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다음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다. 실화이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묘사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대로 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서 쓰는 부분도 많다. 위화감이 든다면 미안하다. 나에게 라인으로 보고를 한 남편과 NC는 오토바이에서 탐색에 필요한 아이템을 배낭에 넣고 일기양양하게 폐촌에 돌입했다. 오후 13시경 해는 높고 폐촌이라고 해도 마을이었던 그 장소는 나무들도 활짝 열려있어 무척이나 밝아 두 사람은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집은 썩어가고 있었고 마루판도 너덜너덜해서 집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 골동품 농기구 같은 것을 보는 것 말고는 별로 재미있는 것도 새로운 것도 없어서 이게 뭐야 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데 NC가 잠깐이군 이쪽 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다. NC 쪽으로 가보니 지주의 집인 듯한 유달리 큰 저택이 있었다. 다른 집과 비교해 상태도 좋고 마치 바로 최근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현관에 미닫이 문이 떨어져 있거나 기와 지붕 일부가 떨어져 있거나 하고 사람이 없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빗장이 풀린 미닫이 문을 밀어젖히고 현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죄송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넓은 현관에 걸린 달력에는 1978년 11월이라고 적혀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던 건가? 하고 NC와 얼굴을 마주보았다. 40년이나 사람이 없었던 것이 거짓말처럼 실내는 매우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 현관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바깥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다른 신발도 없고 너무 잘 정돈된 것이 조금 으스스하게 느껴지면서도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으로 두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먼저 현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깨끗하다곤 해도 먼지와 나무 부스러기 때문에 발밑은 나름 더러웠고 벽판과 마루판도 군데군데 썩어 있었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자라난 식물이 자생하고 있거나 곤충의 사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모습은 역시 폐가였다. 그래도 동요에 나올 법한 커다란 진자식 시계, 벽에 걸린 가죽 초상화, 현관에 깔린 고블랭 직물의 커다란 융단 등 향수를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현관 끝에는 넓은 복도가 가로로 뻗어 있고 복도를 따라 나란히 방이 있는 것 같았다. 일단 눈앞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거실 같았고 옆에는 넓은 부엌이 있었으며 큰 방의 책상 등은 구석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그에 비해 부엌에는 생활감이 있었고 조리기구와 가전제품 등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기서 NC가 당시로서는 구급품이었을 대형 냉장고를 열어보자고 나섰다. 경험상 냉장고 안은 보기에도 참혹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쩐지 무섭네 라고 웃으며 냉장고 문 한쪽을 천천히 열었다. 의외로 안은 깨끗했고 음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잔해는 남아있지 않았다. 꽝이냐고 NC가 말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다른 쪽을 열었다. 이게 뭐야? 거기에는 하얀 도자기 항아리 같은 것이 4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남편은 곧바로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말하기도 전에 NC가 그것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게 뭐야? 장아찌야? NC는 주저하지 않고 뚜껑을 열어젖힌 채 굳어버렸다. 뭐야? 굳어버린 NC의 손을 들여다보며 남편은 숨을 삼켰다. 부서진 뼈가 들어있었다. 하얀 도자기 항아리, 그것은 유골함이었다.